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뒷단에서 코인 시장, 특히 억만장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요, 돈나먼이죠.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1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60억 정도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날짜니까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다. 서클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주가가 거의 IPO 하고 나서 600%, 700% 올랐다가 그 불길이 코인베이스다, 로빈후드다,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갔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팔았다. 저번에 서클 주식도 시원하게 다 던졌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 던진 건 아니죠. 이번에는 코인베이스를 팔았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이 사람 돈나무언니 초보인가? 왜 이렇게 좋은 주식을 팔지?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크인베스트 이 지금 돈나무언니 55년생입니다. 무려 지금 한국 나이면 지금 70이 넘어갑니다. 곧 있으면 만 70세가 된다고요. 투자 경력이 무려 48년입니다. 투자 경력 48년이란 것도 대단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48년을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겠죠.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거 왜 보여드리냐. 나만의 스타일이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따라했다. 이거 아니네? 그럼 저 사람을 따라해볼까? 요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시행착오는 필요하지만 큰 수익을 가져가기는 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뒤에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비트 디지털,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스닥 상장 회사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및 비축을 위해서 1.5억 달러를 유상 증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비트코인 디지털 지금 이런 느낌인데 비트 채굴 사업을 축소하고 이더리움을 더 사서 스테이킹을 맡기겠다라고 지금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겠다. 조금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보면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지만 억만장자들이요. 지금 비트코인을 한 번에 살 때 100개씩 산답니다. 그러니까 100개, 적게 사면 20개, 30개고 많은 100개, 200개를 사요. 그러니까 1000개, 2000개, 3000개씩 이렇게 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보다는 대부분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트는 이제 그 일반인의 어떤 그 자산은 실은 벌써부터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죠. 여기서 제가 뭐가 지금 정답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소위 가용 자금도 다르시고 지금 은퇴 이렇게 퇴직금 받아서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전세금으로 하시는 분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도 다 제각각이죠. 지식, 믿음 수준, 투자 경력 이게 다 다른데 저 뭐 사면 돼요? 이 코인 사면 됩니까? 지금이면 팔아도 됩니까? 이런 거 이제 여쭤보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제가 다 답을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안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내 코인, 내 스타일만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죠. 땡땡 코인을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하시는데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남들에게 꼭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 좀 피곤한 우리나라가 비교하는 사회, 과시하는 사회가 아닌가,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학교 교환학생 시절에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몇 개월 있을 때 덴마크 인구 전체가 500만 명이고요. 코펜하겐이 수도인데도 한 100만 명 조금 넘었을까요? 우리나라 광역시보다 훨씬 더 작은 이제 수도였고요. 대부분 영어를 잘했습니다. GDP가 우리나라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고소득이지만 물가가
지금껏 이런 물가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도 덴마크 가면 겸손해집니다. 반면에 되게 심심한 국가요. 뭐 이제 뭐 5시 넘어가면 소위 말해 뭐 저녁에 식당도 거의 없습니다. 어찌됐건 국회의원들 뭐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는 뭐 보좌관이다 뭐 굉장히 그 특권 의식이 뭐 상대적으로 좀 있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복지 국가 잘 아시죠? 비교나 경쟁 의식이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옆에 사람을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저는 이게 근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좀 그 고민을 해봤어요. 왜 저 나라는 옆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맨날 그 엄마 친구 아들, 뭐 엄마 친구 딸, 뭐 저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맨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고 주로 역사적으로 그 쌀을 먹었던 그 문화권 있죠.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곳은 대개는 집단적으로 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중일 이런 데가 다 쌀 문화권, 뭐 동남아시아도 일부 있겠죠. 이런 곳에서는 좁은 지역에 쉽게 말하면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경쟁,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좀 많이 심한 게 아닌가. 저는 여기에서 실은 불행이 싹 튼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북유럽이다, 뭐 호주다, 뉴질랜드 이런 데는 좀 사람이 좀 띄엄띄엄 살아요. 그러니까 남 의식 거의 없는 삶. 좀 이제 명품을 걸쳐줘야 우리나라는 좀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있죠. 이걸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 투자에도 이런 게 보니까 있는 거예요. 투자도 나 땡땡 코인 얼마 투자한다. 이걸 왜 얘기를 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남이 뭐 비트를 사든 이더를 사든 1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그 나랑 뭔 상관입니까 솔직히. 그쵸? 상관 말고 비교 말고 내 갈 길 가기도 지금 좀 바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이게 뭐 이것까지도 fear, 두려움을 붙인다는 게 참 재밌는데 나만 빼고 다 부자 되는 것만큼 내가 못 참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게 궁금한데요. 제 모토는 이거예요. 원래 공부해서 남주자. 그 다음 돈 벌어서 남주자. 저는요. 후자가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너만 우리 이제 나중에 돈 많이 버시겠죠. 투자 수익해서 이제 자녀에게 증여도 하실 거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야 너만 부자 되면 돼. 야 너만 건강하면 너만 출세하면 돼. 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저는 최고의 교육은 좋은 부모가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투자에서도 우리가 잘하면 이게 자녀에게도 우리의 투자 DNA, 경제 DNA, 지식이 물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뭐 이상한 소리 좀 해봤고요. 자, 크리프토 차르가 데이비드 sak스 있죠. 트럼프가 7월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을 서명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지니어스법과 암호화폐 구조 법안 클래리티 규제 명확성 법이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서명을 대통령 할 것 같고 클래리티 법은 상원에 아마 7월 달에 올라가지 않겠냐. 이 두 개가 통과가 되면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뭐 당연히 빅테크도 이제 찍어내고 규제 하에서 이제 제도권 내로 뭐 은행 당연히 찍는 거고요. 이제 빅테크도 이제 제한적인 허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니어스 법 말고 2개, 3개가 실은 더 있어요. 이것들도 한번 뭐가 더 먼저 되고 어떻게 수정이 되고 통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코인 분류가 더 명확해지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가격이 재미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은 그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와 관련이 있다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수십 년, 짧게는 지난 22년도죠. 테라루나 FTX 망가뜨려 가면서 그들이 그렸던 빅픽처, 스테이블 코인 밑에 국채 담고 이 모든 빅픽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 직전에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진짜 코인판이에요. 예전에는 뭐 이제 서부 무법지대였다면 지금은 무법지대가 아니라 법이 좀 법 통과되지 않습니까? 제도권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OECD의 선진국들 지금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지금 2년간 뭐 유예가 됐던 거고요. 다만
새로운 정말 그 코인판이 펼쳐지겠지만 그들의 코인 위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 일어날 거라고,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코인 기우제 지내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법이 통과가 되고 금리 인하를 하면 바로 시장이 상승할까요? 저는 이건 좀 이제 케바케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해도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간이 걸려요. 뭐 과일 뭐 추수하려면 봄에 이제 뭐 벼농사를 짓든 뭘 하든 이게 최소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비축한다,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비축한다. 지금 이 바람잡이들은 뭘 하냐? 이 법이 통과가 되기 전부터 미리 그냥 100% 확신을 하고 그냥 선매수를 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프론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앞서서 먼저 선매수를 하는 건데, 이 그들의 바람잡이들이 막 앞서서 뛰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간다? 빅테크, 억만장자들, 심지어 국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빅테크를 앞설 수 있는, 억만장자를 앞설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역사상 솔직히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땐 없었거든요. 지금 그 기회 여전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대표가 매주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 더 사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의 기관 투자자, 억만장자들의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포모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트코인 데일리, 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실은 한 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게리 카던, 이분이 뭐 58년생 미국의 억만장자 쌍둥이 형제죠. 뭐 주 비즈니스가 부동산이긴 한데요. 부동산만 하신 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대략 한 1조 원 정도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터뷰를 제가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사회자가 묻는 거죠. 형제분이 두 분 있으니까 모두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게리 카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형한테 나 비트코인 1000개 살려고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영어 표현 shit. 게리가 너가 비트코인 1000개 산다고? 야, 그럼 나는 비트코인 3000개 아니 4000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 형을 좀 봐라.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괴물이 됐다. 지금 이게 뭐다? 진짜 부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또 이런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아직도 비트코인 뭐 지금 10만 달러도 넘었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 맞냐? 게리가 굉장히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 역대 최고의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다. 영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적어봤는데요. 뭐 The greatest front-running opportunity in the history of mankind. 인류 역사의 최고의 front-running. 그 누구도 지금 기관들도 국가도 지금 다 앞장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본인도 뭐 2016년도 예전에 비트코인 뭐 다 들어봤겠죠. 그때는 부정했고 무시했대요. 뭐 이런 것을 투자해라고 극혐했답니다. 비트코인. 그렇겠죠. 억만장자인데 뭐 굳이 뭐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몇 년이요? 약 15년간 주어진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년 보고 지금 이 억만장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가 또 질문하죠. 당신 같은 억만장자가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하냐? 게리 겐스가 아니죠. 게리 카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가 현재 세계적으로 약 3,500명 정도가 있다. 근데 3,500명 중에서 비트코인 들고 있는 억만장자는 30명이 아직 안 된다. 이 억만장자들의 평균 자산이 5.4 빌리언, 뭐 우리 돈 7조 3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곧 있으면 본인이 봤을 때 억만장자 30명이 아니고 300명이 비트코인을 쟁여놓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뭐 이제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더 들어오겠죠.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3,500명 중에 300명이 비트코인 샀다면 나머지 3,200명이 너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내 형이나 지금 나나 비트코인 한 번씩 살 때 0.1개씩 안 산다.
가격을 안 보고 20개, 50개, 100개씩 산답니다. 지금 당신들 모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억만장자 이제 우리 돈 조가 넘어가니까 그렇다 하겠습니다. 근데 백만장자들도 당신처럼 생각을 할 것이냐? 게리가 얘기합니다. 맞다. 전 세계 백만장자는 6,200만 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네요. 물론 나보다 훨씬 더 비트코인 일찍 산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이 사람들 비트코인 30만 원에 샀습니다. 40만 원에 샀습니다. 있겠죠. 그 대부분을 이 게리 카돈이 다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어요. 차마스도 있었고요. 예전에 완전 올드 보이들 있잖아요. 다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재밌는 게 그들 대부분은 지금 비트코인 다 팔고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개를 내가 지금 3,000개, 4,000개를 들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 비트코인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누군가 조용히 비트코인 사고 있나요? 누가 좀 많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많이 사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누가 많이 사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대한 생각. 이분은 사실 비트맥스입니다. 내 자산의 86%는 비트코인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비트코인 맥스이건 아니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투자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억만장자, 조가 넘어가는 분이 내 자산의 86%가 지금 비트코인에 있대요. 올인한 거죠. 이건 사실상 올인한 겁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분명히 이해를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한 얘기가 전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겨야 될 필요는 없다. 이게 저는 되게 철학적이고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전 다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은 다 틀려야 되고 나만 맞출 수 있는 그 자산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보다 일찍 찾아야겠죠. 저는 이 밈 사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앞에 숫자도 셀 수 없는 절대 한 수백만 명이 우글우글 다 예스라고 할 때 이 지금 밑에 있는 한 사람은 You are all wrong. 너희들 다 틀렸다. 나만 맞았다. 이게 지금 게리 카돈은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과소평가, 너희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가 그 돈을 실은 소수에게 돈이 다 몰려서 쏟아집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남들보다 일찍 사서 좋은 자산을 일찍 사서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다수의 대중들이 나중에 고가의 포모를 느끼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안녕 하면서 빠져나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투자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가격 예측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올해 말 또 내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어디까지 갈까요? 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말에는 비트코인이 한 2억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올해입니다. 가을쯤에는 한 12만 5천 달러, 1억 한 7천, 8천까지는 갈 것 같고 1년 후에는 한 18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는 갈 것 같다. 1년 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월가가 불편한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자꾸 이제 크립토로 들어오니까 불편하십니까? 나는 매우 편안하다. 월스트리트를 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크립토, 전통 금융이 서로 만나야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매우 큰 차익 거래 기회가 나온다. 아비트레이지 기회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가격 예측은 뭐 항상 그렇듯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 뉴스도 하나 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장 보 하인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 뭐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데 관심이 많다. 예산 중립적으로 이걸 산다는 게 실은 그렇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납세자 뭐 저 의회를 거치지 않는 것 계속 지금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기관들, 억만장자들, 그 다음 누구라고요? 그 다음 이제 국가적인 포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난 비트코인 없는데 나랑 관계없는 얘기네.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실은 아닙니다. 투자 전반에 있어서의 원칙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꼭 비트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어도 본인이 잘 아시는 지역과 매물과 뭐 방식에 있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확실히 아는 것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시드가 얼마 없다. 뭐 여러 가지 분산하는 것보다는 가장 확실한 거에 배팅하는 게 전 여러모로 낫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소화를 시키셔야겠죠. 최근에 뭐 리플 소송을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떤 분이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의 남부지법 판사 아넬리사 토레스, 이분이 예전 23년도에 약식 판결 내렸던 기억이 나요. 리플과 SEC가 요청한 합의안을 또 한 번 기각했다. 법원에 추가적인 판결이 없이 합의를 통해서 원래 소송을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토레스 판사가 이번 결정문에서 당사 간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최종 공적인 판결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합의를 허용할 순 없다. 그래서 소송을 이제 판결 없이 끝내려면 어쨌든 항소 자체를 철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판결의 이의를 제기를 해야 한다. 좀 더 쉽게 그냥 얘기 드릴게요. 합의가 원래 합의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된 거예요. 재판이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아직 1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벌금이 뭐 이제 뭐 조정이 되곤 있지만 이것을 공식화해서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린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법원에서 어쨌든 최종 판결이 나오고 실제 벌금을 부과하고 지금 이게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한다? 그 다음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항소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최종 판결은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지금 또 이렇게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를 안 한다. 양측이 서로 항소 없이 받아들이겠다 하면 올해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항소를 어떤 쪽에서 하면 나 이거 받아들일 2심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내년 내후년까지도 당연히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게럴 갠슬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항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무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합의를 했냐 안 했냐, 뭐 소송이 언제 종료가 되냐,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XRP, 리플, 뭐 하는 회사, 어디에 쓰는 물건, 지금 현재 어디에 깔려 있고, 이게 뭐 ISO 200에 쓰이고, 미래의 CBDC의 브릿지 커런시로 쓰이고, 요거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게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백날 얘기해봤자 뭐 지금 이건 제가 볼 때 큰일이 아니잖아요. 지난 뭐 4년, 5년간 흔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매번 갈대의 마인드가 됩니다. 저는 뭐 알트코인 자체도 초보분들은 투자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XRP는 킹왕짱, 마지막 소위 보스는 이거 쉽게 돈 벌게 해주겠냐라는 거. 저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이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알트코인은 지식과 확신이 좀 충만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여쭤보시죠. 뭐 이 코인 어떻게 보시냐? 왜 이 코인은 언급을 안 해주시는 거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요, 투자하시기 전에 특히 큰 돈, 뭐 억 단위 넣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 리스트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책을요, 제가 100권이라고 쓰려다가 그냥 50권으로 했습니다. 최소 100권은 보셔야 돼요. 꼭 코인 책만 보는 것도 실은 아니에요. 최소 100권, 유튜브요, 1000편은 보셔야 돼요. 1000편이라 하는 게 국내 해외 뭐 관련된 모든 소위 이제 잘 나간다 뭐 트레이딩 뭐 가리지 않고 보시다 보면 이걸 저는 한 3, 4년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요, 어느 순간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질문 뭐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 질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하시면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걸 깨닫게 돼요. 니 탓, 불평, 남 탓. 실은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건 제가 볼 땐 투자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됩니다. 저 이제 5년 후에 저 은퇴하거든요. 저 회사 퇴사하고 저 곧 결혼하거든요. 뭐 집 사야 되거든요. 해외 여행 가야 다 상황과 이유는 많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게리 카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억만장자 비트코인 10만 원에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늦게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 6천만 원 7천만 원대쯤 들어간 거예요. 평단 지금 많이 높아졌으면 비싸도 그냥 사버리잖아요.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그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라고 정말 뭐 단호하게 얘기해요. Nobody can stop me.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니들은 날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약간 좀 뭐랄까요. 화난 그 태도로 그 약간 호통치듯이 얘기해요. 이 단계까지 무조건 가셔야 된다고요. 이 단계까지 못 가면 계속 뭐 발표하고 언론에서 뭐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팔아야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XRP가 최근에 뭐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조금 시원찮은 조정이죠. 그렇죠. 오랜만에 더 담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은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겠냐. 크립토 TV 하나 이거 지금 보신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우량 코인들 길게 저는 이제 알트를 살 때요. 지금 이 가격의 비트를 전 삽니다. 그냥 별도 계좌 뭐 이제 좀 평단 높아가면 좀 짱나죠. 별도 계좌 하나 만들어서 비트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요. 이제 알트코인 한 50 사면 비트 한 50 사요. 아니면 알트 더 사고 싶다 7, 80 사면 비트 20이라도 살려고 합니다. 우량 코인을 길게 빨리 말고 천천히 하려고 하면 아까 게리 카돈도 지금 15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천천히 가야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저는 실패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